오승훈의 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현안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비대위원장 이제 선출을 하고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생과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 특히 또 정치적으로도 양극단이 좀씩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어떤 정통 어떤 민주당에서 벗어나서 개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민주당으로 흐르면서 굉장히 갈등이 골이 좀 심화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용기를 내서 헌신하기로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박상현 의원과도 이 자리에서도 과연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어디로 나올 거냐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많은 어떤 정치 전문가들, 국회에 계시는 사람들이 예측을 비례의원으로서 지휘를 할 거다, 아니면 대표적인 험지 출마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나게끔 해서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저는 두 개의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당내적으로는 본인은 일단 다 내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어떤 혁신의 어떤 제대로 된 칼을 원칙 예외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경제 경쟁체제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경쟁하면서 이런 어떤 당내 이런 어떤 혁신의 칼을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어떤 원칙을 정말 강한 메시지를 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 기양에 허겁지겁 가서 결국 이제 출마해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고 방탄을 누리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강한 어떤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사실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정치인들이 말은 쉬운데, 그러면 사실 희생과 헌신이 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사실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딱 나오는 게 이제 국회의원 불출마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박상현 의원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거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없는 게, 이게 국회의원 특정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의 어떤 모든 것을 던지고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백척간두에서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 메시지, 특히 불출마의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특정 어떤 지역구의 얽매여서는 어떤 당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반적으로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겠다. 당의 어떤 과실은 따지진 않겠지만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런 어떤 선택이 지금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떤 측면을 굉장히 높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차기 그 대권 주자로 벌써 이재명 대표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측면을 저희들이 총선에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이제 비판한 부분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저출생 문제라든지 과학기술 문제라든지 또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의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고 그 다수당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386에서 시작한 586 운동권이 지금 현재 한 40% 정도가 있다. 저도 한번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런 어떤 세대입니다만 과거에 그 운동권 세력의 가장 큰 덕목이 도덕성이었습니다. 도덕성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정과 내지는 사업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지금 공천 내지는 현역 의원 중에 뭐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만은 한 3분의 1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 없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도 지금 현재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국 지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대입할 때 이런 증명서 이런 게 당연히 관련돼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등 뭐 지금 뭐 사법적인 어떤 이 수많은 어떤 문제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저는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민 상식적인 지적 아닌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정치를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민주당 내부에 좀 자정 어떤 작용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86에서 시작해서 지금 586까지 이르는 이런 어떤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단순하게 나이 때문에 아니라는 건 우리 박 의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과거의 도덕성을 무기로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도덕적인 엄청난 어떤 사법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사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서 이렇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송영길 대표 뭐 그 당 대표까지 한 분이 지금 탈당했다고 해서 관계없다. 민주당에서 딱 잘라서 지금 남몰라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일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도 뭐 그렇게 많다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메스를 못 대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문제가 다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적격 리스트를 보는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으로 딱 구분돼 가지고 지금 잘라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쳐질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어떤 당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말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당이 운영하는 어떤 모습에서 저는 결국은 이제 국민과 언론의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역대 방통위원장 어떤 출신 배경을 보면 언론인이 물론 가장 많지만 그다음에 정당인 법률인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법조인이 있는 이유는 방통이라는 곳이 양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어떤 부처에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공정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 법조인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오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이게 나쁜 정치의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박상현 의원도 그 법조가 출신이지만 과연 이게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정당한 어떤 수사를 못할 때 그런데 지금 이 그 도이치모터스 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 2개월 동안 포괄 일제로 묶어서 굉장히 글자 그대로 탈탈탈 털었는데 그때 건어수의 그 주축 세력들 빼고 계좌를 빌려준 91명 중에 한 사람만 기소를 받았는데 그 사람도 지금 무죄로 판가름이 났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어떤 잣대를 또 들이댄다. 그리고 그 특검의
내용도 굉장히 악의적인 특검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내 정의당만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특검 수사는 조중에 인지되는 모든 것은 수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피의자 공표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특검법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특검법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죠. 민주당에서 특검하자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특검법의 어떤 구조라든지 특히 또 이것을 총선 앞두고 예. 노리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받아서도 안 되는 목적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게 수사가 한 2년 몇 개월 동안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다 하더라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걸 막았고 특히 또 당시에 또 한동훈 당시 그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또 자천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또 정직 그 윤석열 대통령을 또 정직까지 시켰죠. 그래서 얼마나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강행했습니까? 이성영 당시 중앙지검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수사가 안 됐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